이 채널 이름이 이충인 생활연구소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은 생활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러저러한 이 독특한 경험들을 통해서 뭘 입고 살아야 되지, 어디에 살아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돈은 얼마나 있어야 되지, 물건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어야 되지, 집은 얼마나 커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의문을 갖고 탐구를 하고 그렇게 저희 20대와 30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여정을 좀 기록을 하고 저 스스로도 되돌아보고 어떤 시를 이렇게 딱 꿰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어가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만 서로 연결되는 접점을 지금 찾아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 이제 제가 이사를 40번 넘게 했어요. 살면서. 제가 36살이거든요. 근데 40번 넘게 거처를 옮기고 그 사이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주거의 유형과 또 어,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저에게 있어서는 꽤 독특한 경험이고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는지, 어떤 종류의 집을 거쳐왔는지, 어떤 주거 환경을 좀 맛봤는지를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좀 전에 동영상에 어떤 집에 갔었다, 어떤 집에 갔었다, 어떤 집에 갔었다 얘기했는데 힘드네요. 그 아무리 이 영상을 누가 안 보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재미가 없네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사적인 일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그거를 필터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즉각적으로 잘 되지는 않네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화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잠깐 치워놨고 어, 네. 지금 연도에 맞춰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왼쪽 연도도 막 깔아놓고 그랬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적으로 이 만난 어떤 분에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범위, 제가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불특정 다수 앞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필터는 좀 해야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이제 엄마랑 이제 초등학생까지 이제 부산에 좀 살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버지랑 초등학교 5학년 때 영국에 오게 됐어요. 아버지랑 1, 2년 지내다가 그때도 잘 지낸 건 아니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어, 이 새엄마가 생길 빌이네. 그리고 그러면서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된 거지? 알고 보니까 뭐 이미 모르겠어요. 그때는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중1 이쯤, 중1, 중2. 근데 어, 네, 이걸 얼마나 사실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될지는 좀 망설여지는데, 그 새어머니가 되시는 분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자주 보아왔던 분이셔서 저한테 어린 마음의 충격이 더 컸어요. 지금 보면은 뭐 딱히 그렇게까지 어, 누가 뭐 대단히 잘못했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은 아니었을 텐데, 그때 제 입장에서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 한복판에서 어린 아이가 미성년자가 뭐 갑자기 집을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집 많이 나왔죠. 도망 나와서 뭐 갈 곳 없으니까 친구 집에 있으면 이제 붙잡혀 다시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의 삶은 참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라고 막 외치면은 엄마는 울기만 하고, 그 방학 때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그때 제 발로 제가 걸어서 그냥 법원이라고 써져 있길래 들어갔어요. 예. 처음엔 잘못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길래 대자가 붙으면 더 좋은 데인 줄 알고 이제 거기 들어갔다가 웬 꼬마가 대법원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쫓겨나고, 그 옆에 가정법원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가서 그 앞에 뭐 법무사 사무소라든지 그런 곳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 제 얘기 좀 들어달라고, 제가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엄마는 한국에 계시고 제가 엄마랑 같이 살 수 없냐고, 근데 막상 물어보니까 이미 양육권은 엄마에서 아버지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막 호소를 하면서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다 꼬마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난감했습니다. 이거 참, 참 외롭고, 아버지랑도 이러한 이 표면적인 상황을 떠나서 이 마찰이 많았었는데, 이렇게까지 또 일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더 반항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폭력도 끼어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한 1, 2학년 때쯤에, 어, 뭐 어쨌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 남들 다 뭐 바이올린 하나씩, 뭐 첼로, 바이올린, 뭐 태권도 이렇게 어렸을 때 좀 하잖아요. 저도 그런 느낌으로 진지하게 하지 않았던 게 이제 첼로였는데, 첼로 그 포리스트로라는 그 마을에서 이 첼로 수업을 간간히 받았었어요. 뭐 연습도 안 하고 전 연습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뭐 눈치 보면서 이제 대충대충 다녔는데, 그 첼로 선생님 집에 있는 그 어떤 학교의 팜플렛이 눈에 들어와서 그거를 딱 봤더니 초원에서 토끼가 뛰어놀고 있고 막 너무 학교도 예쁘고 너무 막 기숙사도 있는 그런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학교는 그냥 들어가면 입학만 하면은 그 학비가 공짜고 그런 학교래요. 그래서 아, 뭐 진짜 이런 학교가 있구나. 근데 마이클 홀에서도 그 이 학교에 이제 학생들을 보낸 이력이 있는데, 지금 내 첼로 선생님이 그걸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학교에 너무 가고 싶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냥 저는 첼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기숙사 학교가 가고 싶었던 거죠. 그것만큼은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집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근데 그 학교가 한국에는 그 당시에 영재학교라고 불릴 만큼, 정말 소수정예 학생들만 뽑는 그런 영국의 3대 음악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오디션을 보려고 하면은 최소한 두세 곡은 녹음을 해가지고 테이프를 보내면 학교에서 그 테이프를 이제 통과한 친구들한테 오디션을 보러 오라라고 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저는 뭐 첼로를 잘 하지도 못하고 세 곡이랑 연습할 줄도 모르고 그냥 제일 간단한 곡 하나 정도만 연습을 해가지고 테이프를 넣고 싶다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는 이제 비밀로 해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선생님이 알겠다 이렇게 해서 도와주셨죠. 그렇게 해서 학교에 테이프를 보냈는데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러 오라고 하는구나. 그쯤 돼서는 이제 아버지가 알게는 됐죠. 그 학교에 가서 오디션 보고 교장이랑 면담을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실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나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아버지는 좀 밖에 계시라고 해서 문이 탁 닫히는 순간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말했죠. 두 눈을 똑바로 보면서 I have to come to this school. 이 학교에 저는 꼭 와야 됩니다. 어린애가 엄청 당돌하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데
결과가 나온다고 했던 그 시점보다 훨씬 넘도록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3개월, 4개월이 지나가는데도. 그 아버지는 한켠에서 너는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면서 뭐 하여튼 하루하루가 이, 참 쉽지 않았던 기억들이었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구름 위에 누가 둥둥 떠다니고 있을 거라고 제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있다면 좀 도와달라고 그 몇 개월 동안 매일 밤마다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4개월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 합격했다고. 그렇게 해서 참 실력 하나도 없는 순수하게 기도발로 들어간 그런 학교를 중학교 3학년부터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시간 얼마 안 됐네요. 그 학교 이름은 예후디 메누인 스쿨이고, 저에게 있어서는 제 인생에 가장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그런 곳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서 정말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좋은 어른들과 거기는 정말 소수정의 학교였거든요. 어, 8살부터 18살까지 학생들이 쫙 있는데 그 학생들의 총 수가 70명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가 10명이 안 되는 거죠. 서로 물론 아카데믹한 그런 수업도 어느 정도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영국에 이 공교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수학이든 뭐 과학이든 역사든 이런 교육이 있고 최소한으로 그건 들어야 돼서 그때는 같은 또래들끼리 있지만 그 나머지 절반 음악 수업 같은 것들은 이 실력에 맞춰서 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몇 살 형이든 누나든 동생이든 같이 어울리면서 뭐 솔로든 오케스트라든 뭐 4중주, 3중주 이런 거든 정말 다양한 그런 음악적인 것도 뭐 제가 음악을 하러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학교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풍요롭고 정말 엇나가지 않게 한 그런 소중한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 안에서 겪은 것들도 다시 이 이충생활연구소의 채널의 입장에서 그냥 생각을 하면은 막 짚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 학교 안에서 뭐 방을 어떻게 꾸몄냐느니 뭐 기숙사의 느낌은 어땠냐느니 뭐 이렇게 했는데 일일이 말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어,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 횟수가 왜 많냐면은 그 기숙사 영국에는 학기가 3개예요. 그러니까 여름학기, 겨울학기, 봄학기 이렇게 총 3개가 있어서 큼지막한 방학이 3개가 있고 또 작은 방학들이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큼지막한 방학은 자기 원래 살던 나라로 가서 이제 방학을 보내야 되긴 하지만 이 작은 방학들도 한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그때도 기숙사는 비워줬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이 맨날 바뀌는 거예요. 1년에 뭐 여러 번 바뀌죠. 그때마다 내가 소장한 그 짐들이 다 빼고 박스에 일일이 싸서 어디 짱박아 놨다가 또 다시 꺼내가지고 뭐 똑같은 방으로 가든 새로운 방이나 건물로 가든 옮겨졌고 또 뭐 3인실이 됐다가 2인실이 됐다가 뭐 또 3인실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동이 정말 잦았어요. 저는 그 학교에 4년 동안 있었지만 일부 친구들은 진짜 어릴 때부터 오거든요. 걔네들은 그 학교에서 자신의 이제 어린 시절을 다 보내는 셈이죠.
독특한 학교였습니다. 참 좋아요. 정말 정말 럭키하죠. 예. 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뭐 말할 일도 별로 없죠. 고등학교 어디 나왔을 때 어디 나냐는 말할 일도 없는데, 아시는 분들은 그 예후디 메누힌 스쿨 이렇게 써져 있으면 야, 이런 학교를 나왔냐고 할 법한 그런 학교거든요. 근데 순전히 운으로, 심지어 거기 들어가서도 음악적인 실력은 별로 쌓이지 않은 그런 빈 깡통 같은 그런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첼로 선생님 저 포기하셨고, 전 무대 올라가는 게 그렇게 공포스러웠어요. 연습을 안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실수도 자주 하고 이랬는데 얼마나 이 진땀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첼로 선생님, 그리고 피아노 선생님, 교장 선생님, 모든 분들이, 또 뭐 아카데믹 선생님, 뭐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제가 얼마나 이 빈 깡통이었는지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인간으로서 저를 참, 지금 생각하니까 고맙네요. 예,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참 그 분들이 내가 숙제를 안 해가도, 공부를 안 해가도, 연습을 안 해가도 반쯤 놓으시더니 본인의 인생 얘기도 해주고, 또 본인이 관심 있는 취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뭐 카메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카메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어린 애가 들어서 이해하지 못할 만한 전문적인 부분들도 본인들이 이제 열정적으로 또 소개도 해주시고, 야, 어른이 돼서 이런 취미도 있단다, 또 이런 이 필드도 있단다, 그리고 너는 뭘 좋아해? 이런 식으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 순간들이 지금 얼마나 이 군데군데 보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 너무 소중하죠. 그때 만난 친구들이, 요즘은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 친구들이랑은 이렇게 뭐 페이스타임 같은 것도 하고, 또 한국에 한 번씩 오는 친구들도 있고,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또 의외로 더 자주 만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중간중간에 얼마나 저를 도와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이 채널 만든 거 아닌데, 그때 학교 기억을, 어, 밋밋한 생활 쪽으로 다 돌리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됐네요. 어, 이제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어, 친구들은 이제 전공을 살려서 이제 유명한 음악 대학교 같은 것들에 이제 어떻게 이제 목표를 하고 나아갈지 진로도 정하고, 어떤 교수님을 쫓아갈지, 뭐 어떤 선생님을 쫓아갈지, 어떤 장르를 쫓아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매일마다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일체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더 시각적인 거,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어떤 제품, 혹은 공간 중에서도 집 중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보금자리, 아늑하고 안정적이고 뭔가 그 포근한 그런 나만의 어떤 방. 지금 여기 이게 방이 제가 끝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화장실이랑 주방이 조금 있고 그게 끝인데, 제가 항상 원했던 거는 이 정도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어, 깨끗하고 정돈돼 있고, 뭐 비싸고 고급스럽고 싸고 추하고 다 떠나서 그냥 딱 좋은 그 나만의 방, 그리고 전등 하나 딱 켜서 딱 따뜻하고 그런 온기 있는 그런 방, 그런
그런 걸 참 원했었어요. 그 참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별거거든요. 그런 나만의 이 보금자리를 안정적으로 갖는다는 게, 그 정도로 완성도 있는 곳을 갖는다는 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정말 별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런 관심사를 갖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이게 내가 산업 디자인과든지 뭐 인테리어 학과라든지 혹은 가구 학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진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교장 선생님한테는 얘기를 했죠. 선생님, 제가 원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학교에 온 거다. 음악을 하려고 온 건 아니다. 죄송하다. 그 교장 선생님 다 잘 들어주셨고, 하지만 네가 이 소중한 학교에 들어온 만큼, 남들은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 자리에 온 만큼 네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잘 음미를 하고 졸업을 해라. 그 졸업을 한 후에는 일단 매듭을 한번 짓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렇게 권장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만두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충분히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를 잘 마무리를 했어요. 단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키를 하나 주셨어요. 그 학교에서는 잘 안 쓰는 미술실 키를 주셨어요. 내가 키를 줄 테니 너가 미술실에 들어가서 뭐 어떤 종류의 그림을 그리거나 뭘 만들든 자유롭게 좀 활용을 해서 네가 앞으로 생각하는 커리어에 보탬을 좀 해라 라고 하셔서 좀 약간 특권을 받았죠. 사람들 잘 안 쓰는 곳을 저한테 키까지 주시니까. 그래서 뭐 전문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뭐 그림도 좀 그리고 이러면서 고등학교 때를 보냈어요. 그래서 고2 때 한국에 이제 아무도 몰래 잠깐 들어왔었어요. 그 학교에서 온전히 그 돈으로 산 건 아니겠지만 좀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제가 어쨌든 돈이 없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 돈을 안 버시고 엄마도 돈을 거의 못 버시고 그냥 저는 혼자 그때부터 살아온 셈인데, 뭐 할머니나 이런 분들한테 용돈은 간혹가다 받았을 거예요.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부터 한국에서 막 길거리 토스트 이런 거 유행이었거든요. 보니까 케첩이랑 마요네즈랑 이렇게 섞어서 핑크 소스를 만들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이. 그거 보고 영국에 다시 돌아가서 식빵이랑 케첩 마요네즈랑 그리고 오이랑 맛살 사서 맛살을 사가지고 막 찢은 다음에 케첩 마요네즈를 해서 막 버무렸어요. 그럼 이제 게살 샐러드처럼 약간 그렇게 시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빵 사이에 두고 식빵에 겹친 다음에 우리나라 토스트 집에서 하듯이 이 종이 호일을 사서 랩핑을 하고 테이프 붙여서 삼각형으로 그 통째로 종이까지 이제 썰어서 딱 펴면은 이제 샌드위치가 되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누구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때는 특히 영국 애들은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럴싸한 거죠, 샌드위치. 그거를 1, 2파운드에 팔았어요. 샌드위치 하나 통은 2파운드고 그 반쪽짜리 삼각형 하나는 1파운드에 팔았나? 하여튼 그게 되게 쏠쏠한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콜라를 막 사서 콜라도 약간 마진을 붙여가지고 세트 가격으로 팔았어요. 뭐 기숙사 안에 학생들 몇 명 되진 않지만 저녁에 수업들 다 끝나고 한 6시, 7시 되면은 출출하고 배고프거든요. 저녁밥 제대로 안 먹은 친구들은. 그거를 커먼룸이라고 기숙사 안에 약간 거실처럼 된 거기서 시간에 딱 정해놓고 팔았어요. 그때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영국은 규제나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게 되게 철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귀찮을 정도로 철저한 나라인데, Food and Safety Regulation이라고 거기에 걸렸어요. 이게 당연히 그렇겠죠. 음식이고 그런 거니까 위생이랑도 관련돼 있고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오래 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뭐
뭐 제 기억에는 몇 주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돈 벌어서 이케아에 가서 이제 의자나 소품 같은 걸 사가지고 기숙사 제 책상에 조명도 놓고 뭐 한두 개 좀 사서 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돈으로 한국 갈 비행기를 사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좀 용돈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에 잠깐 몰래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뭐 잠깐 사촌형 집이었나? 하여튼 자취하고 있는 친척 집에 잠깐 머물면서 서울대 뭐 국민대 그때는 제가 대학도 잘 모를 테니까 뭐 어디선가 주소 들어봤을 것 같은 그런 대학들을 막 그 지하철 타고 막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행정센터 뭐 이런 건물 있으면은 들어가서 내가 이런 그 상황인데 성인이 되면 한국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 가능하냐 막 묻고 다녔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외국민 특별전형이라고 외국에 살다가 온 친구들을 받아주는 그 전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부터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그 조항이 좀 복잡해요. 뭐 해외 무슨 국가에서 4년 이상 거주한 자, 단, 뭐, 그중 몇 년 동안은 부모님이랑 같이 같은 국가에 거주했어야 함. 뭐, 이런 식으로 조항이 막 열 몇 개씩 막 있거든요. 그거를 다 통과를 해야 이제 최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응시를 할 수 있는. 그게 학교마다 다 이게 다 조건이 달랐어요. 근데 저는 영국에서 한 7년 정도는 산 상태니까 그 오버 스펙이었는데 그런 걸로만 따지면 뭐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이런 건 문제가 안 됐는데 부모님 부분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격을 아예 못 받았고 홍대에서 유일하게 자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시도는 한번 해봐라. 하지만 설령 그 시험에 통과한다, 그 자체적으로 무슨 시험을 쳐요. 그 시험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 자격이 나중에 가서라도 조건이 안 됐다는 게 드러나면은 이제 시험은 다 무효가 되기는 한다. 뭐 그래도 괜찮으면 쳐봐라 이러는데 전 선택권이 없었죠. 아무 곳에 들어갈 수도 없었으니까. 영국에서도 대학교 시험을 치기는 했었고 한 곳에서 오퍼를 받기도 했었지만 영국은 유학생 그 돈벌이를 좀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학비가 그 자국민이랑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학은 가기도 힘들었고 또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오랜 기간 그렇게 영국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살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더라고요. 내가 한국인인지 영국인인지 영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 영국말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뭔가 일반 사람들이 겪어오지 않은 특별한 루트를 밟았잖아요. 이게 영국 안에서도 보편적이지 않은 학교, 보편적이지 않은 어떤 삶의 여정들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나 항상 저는 좋게 말하면 특별한 존재, 안 좋게 말하면은 그냥 외톨이였어요. 그냥 이방인이고, 저들과는 다른 사람, 저들의 삶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에 항상 속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필요 없고 나는 이제 리셋을 할 거야. 나는 뭐 한국이 그지 같다는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그 그지 같은 곳에라도 들어가서 그지 같은 것을 함께 맛보고 나도 함께 그들과 이거 참 그지 같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입장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학교를 가서 한국 대학은 그지 같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같이 그래 한국은 진짜 그지 같다 이런 얘기를 너무 하고 싶고 한국 군대에 가서 군대 진짜 별로다 이런 얘기를 그들과 함께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고2, 고3 무렵에 저의 생각보다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홍대에 그런 답변을 듣고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뭐 학교는 이제 잘 졸업을 하고 이제 일단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음,
네.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요.